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자 양반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종가. 오늘 세월이 머무는 곳 종가에서 찾아간 곳은 회제 이연적 선생의 종가가 있는 경상북도 경주의 양동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확립한 성리학의 대가, 회제 이연적 선생의 후손들이 말하는 종가의 의미와 종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멋지다. 멋진 이야기가 숨어있는 여강이 씨 종가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될 것 같은 오솔길을 연애하듯 오붓이 걷고 있는 두 사람. 참 아름다운 것 같죠? 모든 자연이 자연 속을 유유자적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업! 감성이 100% 충전되는 배구키와 고다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냇가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와, 여기 너무 좋다. 이곳에 있으니까 진짜 예술성이 막 지금 막 솟구치고 있네. 오라버니, 그러면 이 맑은 물 앞에서 오라버니가 시조를 하세요. 시조라. 또 즉석으로 또 예술적인 어떤 이런 거를 한번 또 하면 박수. 내가 있는 이곳이 자연이고 곧 내가 자연입니다. 끝. 간단하고 좋다. 들면 안 된다고? 근데 뭔가 멋있게 들려. 경치되고 있나 봐. 우리 진짜 아까 오면서 우리가 개구리도 밟을 뻔했고 물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질 뻔했는데 뭐 지금도 보면 물 맑은 거라든가. 진짜 깨끗하다. 오빠,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본분은 뭐다? 종갓집. 그럼 종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종갓집을 찾아가야 하는 게 숙명이라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 물맑은 냇가에서 작은 석탑 하나 만들어 소원 하나 빌어보세. 제 시조 솜씨 어떤가요? 그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오라버니, 입 좀 담으세요. 팔이 들어가요. 아니 오늘 우리가 온 데가 무슨 여기 사극 세트장 아닌가? 사극 세트장? 너무 멋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근데 오라버니, 우리는 오늘 여기가 처음이지만 이곳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경주의 독락탕. 동락당? 동락당이라고 하면은 회제 이현자 선생님의 본가. 오라버니 악수 아. 공부 좀 하셨군요. 아. 좀 더. 좀 더 말하자면은 1,000원짜리에 나오시는 회계 이완 선생님의 그렇죠. 성리학의 기초가 되셨던 그 학문을 쓰셨던 선비님이 바로 이현자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어쨌건 저희가 오늘은 성리학의 기초를 다지신 회제 이현적 선생님의 종가를 찾아왔죠, 오라버니. 너무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근데 오라버니 입구에서 이렇게 벌써 감탄하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면 다 놀라운 다 멋진 곳들이 많거든요. 오, 그럼 안 가볼 수가 없겠는데? 빨리 가야죠. 들어볼까? 궁금하잖아요. 자, 고고! 빨리 가야죠. 회제 이연적 선생의 종가가 있는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은 500여 년을 이어온 시종마을로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만큼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구키와 고다혜가 찾아간 곳은 회제 이연작 선생의 후손인 이해철 씨가 살고 있는 종가입니다. 여강이 씨의 종가는 회제 이연작 선생이 지은 사랑채 동락당으로 유명한데요. 경주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종가로 유명합니다. 동락당은 지은 지 500년이 된 고택으로 보물 제413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리학의 대가 회제 이연적 선생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 500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택이어서인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야, 일단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무슨 내가 그 옛날 그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 저택의 양반집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 집은 한 몇 년 정도 역사가 있을까요? 498년 됩니다. 이 중수일기에 정침 중수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작년 저작년들이 보수하면서 이 성냥문을 보니까 498년이 됐고 저희 집은 그 우리 회제 이현적 그 선조님에게는 양동에 우리 문천당 그 종가가 또 따로 있고 저는 회제 이현적 할아버님으로부터 옥산파에 제가 그 17대 주선됩니다. 이해철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 날씨에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영광이네요. 그렇게 유서 깊은 이 그러니까. 종가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굉장히 영광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관리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뭐 그래 영광이라 할 거는 없고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종가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시속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나 옛날엔 제가 여기서 태어날 때는 한 20여 명이 얼썩얼썩거리고 덜덜거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나가고 없으니까 우리 네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 관리라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안 살아보시면 잘 몰라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고택에 고가에 참 좋은가 싶으지만은 관리가 상당히 참 힘이 들어요. 종손이라 하는 게 그 어떤 사람을 종손이라 하느냐 하면은 얘기해 보면은 조존 경종이라 하는 말이 있고 조존 귀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상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경종. 이 말이 뭐냐면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종자종손으로 하여금 하라. 조종 귀신이라. 그래서 자손들은 조상과 종가를 고를 귀자 볼시자 고르게 봐라 하는 학문이 그래 있어요. 그 학문에 비춰서 이제 이 할아버지들의 그 참 말씀들을 그 지켜가는 것이 이제 종손의 도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속에 비유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나 사람이 사는 가치를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조상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500년 된 고택을 흠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종손과 종부의 숙명. 여느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그렇듯 이해철, 김춘란 부부 역시 자신들의 어깨에 지어진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은 그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면 498년이면 이제 내후년이면 500년의 역사가 조선왕조도 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죠. 조선시대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럼요. 조선 중기 때 최초 그 승리학자로서 남들은 종장이라 하기도 이래 합니다. 유종의 종장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제 선조님께서 27, 8세 때 태극 논쟁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태극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했다. 그러니까 태극에 대한 어떤 무극이 태극, 이 학문에 대해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갈 것을 바로 잡았었다는 거죠. 일단은 역사가 거의 500년이 될 만큼 기니까 네. 윗대에서도 참 지키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전통을 사수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희생이 없이는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 어서각에 삼국사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 내려왔었어요. 그 조선 총독부에 오신 분들을 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서각에 이 서책을 1000여 권 서책을 다 뒤져봐도 이 삼국사기가 안 나오거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삼국사기를 조사하러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아시고 그 책을 이웃에 장로에 갖다 감춰갖고 그러고 없다 하는 거야. 그래 이놈들이 술이 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머슴들 보는 데서 다음에 올 때 찾아나가라 하면서 패고 갔다 맞았다 가시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또 와서가 초보에 또 없거든. 그 이제 없으니까 또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 60년대 와가지고 보물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와, 저 얘기 들어보면 할아버지께서 지키시는 방법을 잘 이렇게 전수를 하셨고, 그거 보물 등재되셨을 때 상당히 기분이 또 되게 좋으셨겠어요. 아, 그럼요. 진짜. 지금은 마음이 아주 편안하죠.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희생이 없으면 참 지키기 어려워요.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정신과 문화유산을 오롯이 지켜내고 이를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후세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종손의 의무. 때문에 이해철 씨는 항시 조상의 뜻을 깊이 새기고 이를 전수하기 위해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종가의 종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건 참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뭐 내 운명이었지만은 잘해왔다. 그 인생이라는 자체가 다 삶 자체가 다 필요한 건데 어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그 뭐 이 종가를 지켜오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반면에 그런데 심취대가 내가 활동하다 보니까 보람된 일도 없잖아.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조상과 후손을 위하면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바로 종손의 인생이자 운명이겠죠. 종가에 왔으니 종택에 담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연 여강이 씨 종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종갓집을 다녀보니까 집이 크면 그 집안의 식솔들, 하인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 집은 제가 가본 집 중에 가장 컸거든요. 한 어느 정도 인원이 여기에서 최고 많을 때는 한 7, 80. 그래도 뭐 저희 집은 많이 거느는 편 아닙니다. 되게 많이 거느는 분은 다 100몇십 수를 거느렸었어요. 그래 비하면은 저희 집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래가 그게 저희인데 12대 그 로비 문기에 보면은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인원수가 한 80명 이래 좌우돼요. 되는데 그때 저희인데 12대 입자 그 할아버지 시대가 가장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 80명이 넘었던 식소를 모두 거느릴 정도로 크나큰 여강이 씨 종택. 500년 고택의 고색창연한 향기가 곳곳에서 배어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회제 이연적 선생이 1516년에 지은 동락당입니다. 종갓댁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동락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동락당이 바로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저희 회제 선조가 이어서 주무시고 공부를 했던 곳인 만큼 바로 당연히 이 집 전체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영락제 정침은 그야말로 살림집이고. 동락당은 자연 속에서 고독을 달래고 홀로 즐긴다란 뜻인데요. 회제 이연적 선생은 이곳 동락당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학문에 매진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동산에 떠오른 밝은 달을 즐기기도 했다네요. 계속 대를 내려와서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건데
책으로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아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역사의 500년을 가까이 정말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강희 씨 종손 이해철 씨가 이곳에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종부 김춘란 씨. 어머니가 바쁘시네. 김춘란 씨의 하루는 종가일로 시작해 종가일로 끝을 맺는데요. 그래서인지 종부로서의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 어머니 종가댁의 며느리는 하늘이 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저도 친정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막내예요. 막내이다 보니까 큰 집이 있어서 큰 집에도 가고 해서 저는 큰 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그런 대로도 힘은 들지만은 그런 대로 보람은 있어요. 재미있고. 아, 어머니 또 이 종갓집 하면은 제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사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있으세요? 1년에 사례 봉사하면은 네. 기본이 8번이잖아요. 8번인데 우리는 증조 할머니가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그래서 9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 네. 묘사 있고 하면 12번 되나? 그래 되죠? 또 떨어졌어. 네, 떨어졌죠. 12번이요? 1년에 12번? 그렇죠. 많이 간소하게 해요. 조상의 음식은 첫째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고 정성 들여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 현대에 맞춰서 또 저희 집안에는 막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를 고집하진 않아요. 어머님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요. 어머니 일이 너무 많으세요.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제사에 매일매일 크나큰 고택을 쓸고 닦아야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는 종부 김춘란 씨. 어쩌면 종부로서의 모질었던 삶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깎여진 것은 아닐까요? 야, 여기가 드디어 제가 제일 와보고 싶었던 동락당인데요. 네. 저는요, 아버님 느낌이 마치 산이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락당을. 산이 안아주는 것 같아요. 동락당이 산을 안을 것 같아요. 동락당이 아닐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안겨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이 동락당은 저희 회제 선조님의 바로 이 방에서 거처를 했었고 또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했던 곳이고 또 회제 선생님 아들 우리 전자 인자 휘자가 전자 인자입니다. 네. 호가 잠계라케요. 예, 잠계 선조님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이제 회제 선조님에게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시고 그렇게 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저희 가문에는. 이 동락당에서 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학문이 어떠한 것이 좀 주로 있으셨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이 동락당에서는 30세에 입잠을 이래 지었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이래 보면은 왜 회제 선조께서 바로 이제 입잠과 연결하면은 바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왜 벼슬을 그만두시고 저 양동에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안 가시고 왜 이 동락당에 오셨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 벼슬을 그만두고 그래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 41세 때 이제 불혹의 연세에 내려오시다 보니까 어머니께 상당히 죄송했을 거라 이거지. 그 어머니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졌을 거고. 그래서 혹자 대신 학자분들은 근래 근대 학자분들은 은거 생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은거라고는 왜냐하면 양동이 이어서 지쳐 불과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물론 말 타고 옛날에 다니시면 좀 시간은
걸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은둔 생활이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해제 선조께서는 30세의 그 입잠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직 학문에만 전진한 곳이기 때문에 이 동락당은 바로 회제가 학문을 즐겼던 곳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짧고 얇은 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인터넷보다 그리고 책보다 가장 사실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건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아버님의 감정과 이야기들을 너무 듣게 돼서 조금이나마 제가 좀 공부를 좀 한 느낌을 오늘 얻어갑니다. 아, 그래요. 조상을 숙모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식의 깊이에 저희가 고개를 아, 이거 종손 이해철 씨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곳 동락당을 찾는다는데요. 아마 500년 전 회제의 이현적 선생이 그러했듯 이곳에서 홀로 고독을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조지훈과 박목월은 젊은 날 이곳에서 며칠씩 묵으며 시심을 키웠다고도 하네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건축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진짜 그냥 오래된 건축물이구나라는 사실만 그냥 알고 갔을 것 같은데 아버님의 그런 살아있는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 회제 이현적 선생님께서 여기서 어떤 생각으로 머무셨고 이 장소가 동락당이라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현적 선생님은 아마 그 동락당에서 이 산새와 냇물과 이 자연과 대화를 나누셨던 건 아닐까요? 여강희 씨 종가의 음식은 회제의 이현적 선생의 영향으로 음식에서도 자연의 친화력을 중시하는데요. 특히 종부가 직접 만든 가양주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아, 어머니 근데 이게 맛도 맛이고 향기도 향기고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술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 술을 빚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집을 오면서 어른들이 안 계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이 육아하고 이 술을 참 잘 전문을 하셨어요. 예,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 할머니가 다른 거는 못 해도 종부가 되면은 술을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가 34년이 됐는데 1년에 3-4번은 꼭 담습니다. 제사 때고 추석이고 명절에 그런 묘사 때 항상 술을 담습니다. 이 술을 담그실 때 우리 어머니만의 비법 뭐가 있을까요? 그 비법은 또 가르쳐 주면 안 되지. 비법을 알려준다고 우리가 한 가지만. 이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그 좋은 맛이면 너무 그치? 중심적으로 정성이 정성. 들어가야지. 주 재료 딱 한 가지만요. 왜냐면 저희가 맛을 봤는데 도저히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게 도저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한약 재료로 조금 넣습니다. 한약 재료. 네. 참 술맛도 이렇게나 좋은데 우리 어머니께서 또 하시는 이 종가의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한데요. 저희는 이제 종가다 보니까 제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사가 많다 보니까 제사 때는 항상 탕을 해야 되거든. 탕국. 탕국. 탕국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바닷가도 가깝고 하니까 해물을 하고 해서 삼탕도 하고 오탕도 하고 그래 탕을 좀 합니다. 어머니 그럼 3탕, 5탕이면 3가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3탕. 3가지 들어가면 삼탕, 5가지가 들어가면 오탕. 집에서 빚는 가양주이지만 종부의 삶이 녹아있는 술. 성리학의 대가로 추앙받았지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자 했던 회제의 이현적 선생. 그 뜻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여강희 씨 종손 이해철 씨와 종부 김춘란 씨. 삶 자체가 종가 지킴이가 돼버렸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요.
처음에는 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시고모님이 굉장히 자상하시고 좋으세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른들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고모님인데 음식을 좀 많이 배웠어요. 간장이란가 된장, 고추장 담는 거. 그래서 우리 집안에 또 할머니 한 분이 육아하고 술을 굉장히 잘 담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안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종부가 되면은 육아하고 술은 꼭 담아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결혼한 그 해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가에 와서 힘든 점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예, 보람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500년 된 집에서. 그런가?